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은 오늘날 새롭게 요구되는 아버지의 역할일까요? 아버지들이 양육에 참여함으로써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고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빠도 처음이니까 아빠 역할을 못할 수 있습니다. 0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0점을 받는 것과 노력을 했지만 0점을 받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과 아버지 교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성애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부성애라는 말은 모성애보다는 좀 덜 익숙한 것 같습니다.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는 것은 어머니의 역할이며 오늘날 이러한 역할들이 아버지에게 요구되는 마치 새로운 역할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은 오늘날 새롭게 요구되는 아버지의 역할일까요? 타임머신 작가로 유명한 하버트 조지 웰스는 1911년 자녀와의 놀이를 플로어 게임이라는 책으로 남겼습니다. 웰스의 비서에 따르면 웰스는 매일 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두 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고 놀았다고 합니다. 에이, 그건 서양의 얘기야, 서양의 문화야 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이런 예는 어떨까요? 한국에서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육아일기가 있습니다. 바로 양아록인데요. 이는 조선전기 문신 이문건이 1551년부터 1566년까지 손자 이수봉을 양육한 과정을 기록한 일기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지금도 남자가 애를 보는 건 새롭게 나타난 요즘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은 바뀔 수 있을까요? 제가 모성애보다는 조금 먼 부성애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부성애를 좀 더 가깝게 느끼기 위해서 부성애를 발견하기 위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베이비 블루스인데요. 이 베이비 블루스는 바로 산후 우울증과 같은 비슷한 현상이 남성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산후 우울증보다는 우울이나 무력감 등의 영향이나 강도가 덜하긴 하지만 유사한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미국의 연구에서는 신생아가 있는 아빠의 62%가 베이비 블루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내분들이 보통 임신을 하잖아요? 그럼 뭘 하죠? 입덧을 합니다. 그럼 남성들도 입덧을 하는 걸 아시나요? 바로 크바드 증후군인데요. 크바드 증후군은 임신 중인 아내와 함께 식욕을 상실하거나 메스꺼움을 느끼고 구토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어색하지만 부유수유란 말 들어보셨어요? 스웨덴의 뱅스는 부유를 통해서 아이를 키우고자 시도하였습니다. 물론 부유가 나왔느냐, 성공했냐 라고 따진다면 실패겠죠. 그러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탐색하고 그를 실천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출산을 할 때 서랍이라는 사람은 미리 다 빼두잖아요. 그리고 신은 거꾸로 엎어둔다고 하죠. 아이가 쉽게 나오라고. 출산의 고통을 남편이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한 풍습이 있습니다. 바로 상투빌과 지붕질환인데요. 아마 상투빌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사극 같은 걸 보면 사극의 출산 장면에서 남정네들의 상투를 부여잡고 용을 쓰는 장면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상투빌입니다. 지붕질환은 뭐냐면 아내의 산통이 시작되면 이 남편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 산고로 인해서 비명을 지를 때마다 함께 괴성을 지르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가 출산을 하면 남편은 지붕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즉, 출산의 고통을 함께 하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출산이라는 것, 즉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 아내만의 몫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페미니즘이 유행하면서 미러링이라는 단어가 종종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미러링은 여성차별적 표현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서 여성과 남성을 뒤바꾼 표현들입니다. 하나의 설득 전략이죠.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을 여성의 역할로 두다 보니까 아버지 역할에 대한 미러링 용어도 나타났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바로 허수애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이 결합된 걸까요? 허수아비와 아버지가 결합된 것입니다. 허수아비처럼 방관하면서 육아나 가사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버지로서 남성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허수애비가 돼서는 안 되겠죠? 좀 더 멋진 아빠가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로 자라길 바라나요? 나는 우리 아이가 네모 아이로 자라길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볼게요. 그럼 나는 우리 아이가 네모 아이로 자라길 바란다 라고 답을 했다면 이번에는 나의 배우자는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길 바랄까요? 여러분, 답하기 쉬우신가요? 부부가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면 아마 쉽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다면 조금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에 대한 나의 기대와 배우자의 기대는 일치하는가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태도나 입장이 다르다면 자녀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아버지는 해도 돼 라고 하는데 엄마는 안 돼 라고 한다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까요? 자, 여러분은 언제 아버지가 되셨나요? 많은 아버지들은요,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지만 내가 아버지가 되었으며 그래서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아버지들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혹은 아이가 태어난 후 한참이 지나서 언어 교환이 일어날 때쯤 아버지 역할을 준비하거나 시작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아버지들은 수유를 하지 않으니까 모유 수유 시기에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을 내 역할로, 아버지 역할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로스디 파크 교수에 따르면 아버지의 75%는 자신의 아이를 돌보는데 전적으로 책임감이 없었으며 43%는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왜 나타날까요? 많은 아버지들은 아이가 태어난 후 혹은 언어 교환이 가능할 때쯤 아버지 역할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머니보다 그 시작이 늦습니다. 어머니들은 임신한 순간부터 태교도 하고 몸가짐을 조심히 하고 어머니 됨으로써의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아버지보다 10달, 많게는 2년, 3년 혹은 그 이상 더 준비하는 것이죠. 아버지들은 그만큼 뒤처지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선천적으로 아버지들보다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이 공부해서 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양육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우리 아이에 대한 기대를 물어봤고요. 어떻게 자라길 바라는지 질문 드렸습니다. 부부간의 양육관이나 아니면 자녀에 대한 기대, 태도가 일치되면 좋겠죠. 일반적으로 아빠와 엄마는 서로 다른 성장 과정, 즉 성장에 대한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아이의 양육에 대한 생각이나 신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야 되는 것이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엄마가 양육의 주도권을 갖고 또한 선택적으로 아버지에게 육아를 일부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아빠에게 육아를 부탁하면서도 아빠가 하는 행동들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서로의 기대가 일치하지 않고 알고 있는 정보의 양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특히 양육에 대해서 주된 책임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엄마는 아빠의 육아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양육 행동에 대해서 개입합니다. 아빠의 양육 행동을 관리, 감독, 평가하는 것이죠. 이를 문지기 역할이라고 합니다.
자녀의 양육 행동을 일일이 간섭당한다고 느끼면 아빠는 양육에 참여하는 마음이 점점점 닫히겠죠. 소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믿고 지지해 준다면 아빠의 양육 참여는 더욱더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들은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 함께 대화하고 합치된 양육관, 자녀에 대한 기대, 태도들을 정리하고 이를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님들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아내에 의해서 남편의 역할이 좌지우지 되어야 할까요? 내가 좀 더 주도적인 아버지가 될 수는 없을까요? 아버지들은 잘 모르니까, 그리고 내 역할이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에, 아니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밀어둔다면 결국 나는 가족에게서,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서 소외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의 아버지 역할을요,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괜찮은 아버지라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돼야 될까요? 만약에 나는 100점 만점에 한 70점짜리다. 그런데 괜찮은 아빠라면 한 80점은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점수 차이가 몇 점입니까? 10점이죠. 그러면 이러한 10점을 더 갭을 줄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100점짜리 아빠가 되기 위한 역할들은 탐색하기 어렵겠지만 이 10점을 높이기 위한 아버지 역할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들이 양육에 참여함으로써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고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버지 효과라고 하죠. 아버지 효과는 자녀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발달과 신체 발달, 사고, 지능, 학업 발달에도 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서 발달이나 정서 조절 능력, 그리고 언어 능력, 사회성 발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비행 행동을 감소시키죠. 아이의 자존감을 높일 수도 있고요. 삶의 질,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아버지 효과, 우리 아이에게도 주어야겠죠. 엄마는 당연히 아이를 알고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엄마도 아이를 잉태한 순간부터 엄마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아빠가 될 준비를 하셨나요? 아버지 역할 배워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아이의 삶 속에서 함께 해야 합니다. 아버지 역할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이를 안아주고 함께 놀아주고 밥을 같이 먹고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씻고 이러한 사소한 것들을 아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면 영아기, 유아기를 넘어서 아동기에, 청소년기에, 성인기에 자녀에게 우리의 앞으로 펼쳐질 삶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넥타이 매는 법을, 면도하는 법도, 타림질하는 법도, 망치하는 법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 역할인 거죠. 아버지 역할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2015년 TVN에서 방송된 드라마 응답하라 1998에서 되게 중요한 멘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뭐냐면요.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아. 아빠가 미안하다. 잘 몰라서 그랬어.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니까 우리 딸이 좀 봐줘. 그렇죠. 아빠도 처음이니까 아빠 역할 못할 수 있습니다. 그죠? 0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0점을 받는 것과 노력을 했지만 0점을 받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빠가 처음이니까 0점이라고 했을 때 나 스스로 아버지로서 내가 노력한 0점인지 노력이 없는 0점인지는 스스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처음이니까 더 많이 배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계속 0점으로 남아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겠죠.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부부간의 갈등 사례인데 자녀와의 놀이로 인해서 갈등을 경험한 사례인데요.
이 아내분께서 이제 남편과의 갈등으로 찾아왔는데 이 남편이 하루 10분 놀아주는 좋은 아빠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워낙 부모 교육이나 아버지 교육과 같은 붐이 일다 보니 아버지가 부모 교육과 관련된 책을 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책에 적어도 하루에 10분은 자녀와 반드시 함께 놀아라, 집중해줘라, 함께 시간을 보내라 라는 내용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는 칼같이 딱 10분만 놀아준다는 것입니다. 놀다 보면 10분은 금방 아닌가요? 그래서 아이가 아빠 5분만 더 해도 아빠는 10분이 지났으니까 그 5분은 아꼈다가 내일 놀아줄게 라고 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속상해하면 이 엄마가 아니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좀 더 놀아줘 라고 하면 남편분은 나 10분 놀아줬어, 난 책에 나온 대로 좋은 아빠야 라고 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싸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책에서 나온 대로 하는 좋은 아빠 맞죠? 그런데 시간이 더 있음에도 10분만 놀아주는 아빠, 과연 좋은 아빠일까요? 제가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필요했던 때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나의 아버지는 나의 곁에 있었나요? 혹시 어릴 적에 내게 너무나 간절하게도 아버지가 필요했던 때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어서 속상한 적은 없었나요? 자녀의 기억 속에서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